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뉴스 호로록 힘차게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홍박 콤비 중에 한 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변이 없으니까 좀 쓸쓸해 보이네요. 박진 변호사님 여기서 항상 텐션을 올려주시고 예. 이렇게 재밌게 또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좀 노잼을 좀 재밌게 해주는데. 아 무슨 말씀을 우리 홍 원내대표님의 이 젠틀함과 박학다식함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원샷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하실 아예 말씀 있으시면 그냥 충분히 많이 풀어놓고 가시면 될 것 부담스럽네. 같아요. 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국제 정세가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상황도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엮이냐 마느냐 막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서 오늘은 단독으로 모셔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예, 부담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현지에 이분을 또 연결을 해서 언론에 계속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님을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진짜 현지 상황이 어떤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지금 친분이 있으시다면서요 이분이랑? 그럼요. 저하고 네. 아주 오래된 인연이고요. 네. 이분이 미국에서 한인 중심의 풀뿌리 운동 그걸 아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한국 이제 사실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죠. 이분들의 그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여러 그 분들이 있지만 미국의 정치인들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런 어떤 영향력도 예.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미국 현지 분석도 잘해주세요. 제가 오마이 TV하고는 두 번인가 이분하고 단독 대담을 네. 한 적이 있어요. 두 번 그 한국에 올 때마다 예. 한 그 두 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고 해서 그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인가 그때 앞두고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 해서 그 굉장히 그 저하고는 친분이 많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예, 이렇게 친분을 자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 모셨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좀 다양하게 해볼 텐데 일단 오늘이요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159명이 그 현장에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숫자는 158명이 현장에서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가족들 뭐 다 친구들 엄청난 패닉에다가 국민들까지도 이게 슬픔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유족들 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유족분들한테 그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차례 원내대표 시절에 그 유가족 대표님하고 거기 유가족 분들을 많이 뵙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막 정부하고 뭔가를 싸우고 이럴 때는 도리어 뭐가 뭔지 모르게 시간이 가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자식을 잃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공허함과 그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때 유가족분들끼리 서로 버팀목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돼야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된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실체나 또는 관계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유가족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법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그 판단이 무죄로 난 것은 결국은 부실한 수사 조사가 법정에서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실 수사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과 경찰은 2심을 앞두고 좀 더
이 저 재판 준비를 좀 더 예. 치밀하게 하고 법리 논쟁을 잘 해서 유가족분들에게 그 상실감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참사를 사고로 해라,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불러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어떤 일종의 지침 같은 게 그렇습니다. 내려왔었잖아요. 책임 뭐 축소 회피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리본의 모양까지 규제를 하기도 예. 했었어서 이게 과연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원하는 정부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부인가?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이주기의 코멘트로서 뭐 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2년간의 그 2년 동안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한번 그 성찰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1년 전이었죠. 그때 시정연설 때 국회에 와서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 두고 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문제하고 이거 특별법은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가족분들의 손을 잡게 한번 가서 위로를 해드려라 직접이라고 했는데 그 답을 안 하시고 끝까지 시행을 안 했죠. 뭐 특별법은 결국 이제 여야 합의로 간신히 통과는 됐지만 그 유가족분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대표하고 한번 위로해주고 손 한번 잡는 게 네.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 엉뚱한 데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뭐 사찰 가시고 예. 뭐 교회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현장 진짜 힘들고 아파하는 당사자들 외면하고 제3의 곳에 가서 위로하고 뭐 이 조문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그 떳떳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태원 참사 2주기 희생자들에 대한 저희의 마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뉴스 호로록에서는 내일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아이템을 제대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